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큰 행사를 마련해 주신 저희 주최 측과 특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의 후원으로 이런 CCTV 통합 관제에 대한 많은 활발한 논의가 앞으로 더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면서, 저희 회사가 이제 지역정보개발원과 성동구에 대해서 이제 선별 관제 시스템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굉장히 깊은 내용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딥러닝을 저희가 적용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 다음으로 아마 성동구에서 운영 및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깊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1차 산업혁명부터 쭉 저희가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모어의 법칙처럼 지금 모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2020년에 지금 지나고 있지만, 10년 주기에 이런 기술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산업혁명을 끌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쭉 살아왔던 경험을 보면 2040년 정도가 되면 새로운 5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 근간은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큰 대세이고, 거기에 맞춰 핀텔도 인공지능 관련을 연구 발전을 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PC 시대를 지나면서 AI 시대까지 쭉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듯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제 5G라는 통신과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블록체인 이런 기술이 더불어서 개인정보와 전체 공익을 위한 이러한 기술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파괴적 혁신에 의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AI 기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핀텔이나 특히 선별 관제의 가장 중요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상 또는 이미지를 분석하고 영상 이미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이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머신러닝의 시대를 쭉 지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딥러닝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언어나 청각의 이런 기술들을 쭉 활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단순 추론에서 좀 더 복합적인 추론형 시각 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030년 이후에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차세대 AI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금 2022년 저희가 작년에 이제 성동구에다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관제의 이런 현황을 좀 보면 저희 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의 CCTV가 약 100만 대이고요. 금액으로도 이제 굉장히 크지만 전 세계를 보면 공공용 CCTV가 2억 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계나 교수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운영 사항을 파악을 해보면 1인당 관제사가 단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의 대수가 최대 50여 대 정도로 이제 인지되고 있고, 특히나 22분 정도를 이렇게 바라다 오퍼레이터 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95%까지 이 실제 상황이 어떤 게 생겼는지를 놓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영상을 어떠한 오퍼레이터가 모니터링 요원이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영상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 전체를 오퍼레이터 어떤 운영 요원이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꼭 보아야 할 영상들을, 움직임이 있는 이런 영상들을 추출을 해내고, 그 안에서 특정한 이벤트들, 지정된 어떠한 내용들을 추출을 해서
그러한 내용들만 관제 요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고 또 실제로 일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편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체 CCTV를 100만 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 관제 요원 수가 50대를 기준으로 보면 약 2만 명이 있어야 되지만 최종적인 이런 선별 관제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약 3,200여 명의 관제 요원으로 전체 100만 대 이상의 CCTV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선별 기능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영상 또는 이미지 내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객체를라고 이제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 감시 영역, 뭐 영상 전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영상 내의 특정 영역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객체가 있느냐라는, 자동차, 사람, 자전거 등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느냐라는 거를 검출을 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이렇게 검출된 객체가 인식의 이제 특성을 분석을 해서 자동차, 사람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PM,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개별적 특성을 분석을 해내고, 이러한 개별적 객체들이 어떠한 특정한 룰에 의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벤트라는 걸 발생을 시키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벤트가 실제 주어진 조건에 맞게 일어나면 이제 운영자에게 알림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화면에서 보시면 특정 보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마킹을 해서 색을 좀 표기를 해놨지만, 어쨌든 영상 분석이라는 이런 쪽에서는 이 영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대상을 찾아내고 룰을 세팅한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하는 이런 이벤트 검지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벤트 발생, 그리고 향후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선별 관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성동구하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소방차 전용 구역 침범, 청소년 흡연, 자전거 절도, 이렇게 특별한 4가지에 대한 것을 이제 이벤트라고 좀 더 강화된 이 분석 결과를 추출해야 되는 내용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에 대한 추론을 하게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꼭 필요한 이벤트를 추출하기 위한 프로세스들만이 각각 전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브리드 형태의 백열 모델링이 추가로 적용이 된다든가,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해서 마킹을 하고 이제 중심점을 산출해서 그 안에 어떠한 객체가 침입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고, 특히나 이제 청소년 흡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맞는 알고리즘들을 추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 많은 이런 영상 분석에 대한 이해도들도 높고 관심들이 많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현재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 스테이지 디텍터, 원 스테이지 디텍터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가장 속도가 빠르고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연로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뭐 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정부에서도 크게 비중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딥러닝들이 제대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딥러닝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한다 또는 비자율적으로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학습할 데이터들은 저희가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인공지능 학습에다가 좀 부여를 해줘야 학습을 하고, 그런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추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객체 탐지 학습용 데이터에 이제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DC간이라는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서 각각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다시 학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데이터를 판별을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이 데이터들이 학습에 활용이 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이제 그 학습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실제로 학습 서버와 추론 서버라는 것들이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용자 편의에 최적화된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추론으로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느냐,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처리 서버가 이 학습한 내용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이 추론 서버로 정확히 상시 이렇게 업데이트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각각의 내용이 있을 때 학습을 하고 이러한 내용 딥러닝에 대한 모델을 검증을 하고 나면 오닉스라는 파일 형태로 학습 서버와 추론 서버가 이 업데이트를 상호간에 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이 학습을 추가적으로 계속 시행을 함으로써 인식률을 점차적으로 학습에 의한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요즘에 가장 큰 대세가 아니고 실제로 또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뭐 성동구를 예시로 해서 뭐 4가지 정도의 얘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다른 뭐 수요처의 의뢰를 받아서 또 손을 흔든다는 이런 동적인 내용을 모니터링 한다든가, 또는 이제 요즘에 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차장 내의 주치자들에 대한 판단, 그래서 갈지자에 대한 걸음이 어떤 형태의 패턴으로 나타나느냐, 그런 것들 또한 선별 관제로 활용할 수 있을 건데요. 기존에 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가장 큰 것들이 침입, 배회, 화재, 도난, 폭력,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선별 관제의 이벤트로 많이 설정을 하고 계신데,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이벤트들을 설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이 지자체에서 좀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함께 하시는 시민들이나 뭐 국민들에게 환경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점차 다가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대기업에서 일부 시행하는 번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영상 분석도 기존에 있는 서버들을 활용을 해서 추론을 정확히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난다라고 하면 2050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멀 수도 있지만, 뭐 컴퓨터가 시각적인 기능을 가지고 외과 수술을 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도 좀 뜻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공지능이 발전을 할 때에는 이제 기존의 비용과 시간을 최소 30% 이상 감소를 시키고, 생산성이든 어떤 조직에서의 오퍼레이션의 효율성이든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최소 20% 이상의 증대를 가져온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핀텔은 선별 관제에 대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역정보개발원과 저희와 함께 사업을 했던 성동구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으로 좀 더 가치 있는 시스템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